정한론의 배경에 이어서 정한론을 둘러싼 갈등의 과정 및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873년 비주류는 대구보 이통과 암창구시 등이 유럽 시찰을 위해서 외국에 있는 동안 정한론을 제기해서 명치정부 내에 지지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류는 귀국하자마자 정한론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지를 표명합니다. 주류가 내세운 반대의 이유는, 명치정부의 주도 세력이죠. 주류가 내세운 반대의 이유는 첫째, 이 시기, 즉 명치정부 수립 직후의 정한론 제기가 당장 시급한 국내 체제의 정비를 지연시킬 수 있다. 우리가 유럽 가보니까 일본이 유럽보다 훨씬 떨어져 있더라. 이 시기에 만약에 정한을 하게 된다면, 즉 한국을 정벌하러 가게 된다면 당장 필요한 국내 근대화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체제 정비를 지연시킬 수 있다. 둘째, 전쟁한다면 돈이 들 텐데 이 막대한 전쟁 비용이 일본의 국제 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전쟁에 드는 비용이 결국 국민 생활을 압박해서 민중 봉기를 야기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국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명치정부를 이 정한론이 정언을 하게 된다면 국내적으로 고립시킬 수 있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점 등을 들어서 주류가 반대를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결국 암창구시가 태정태신, 즉 우리가 대로처럼 되는 저희 명치정부의 가장 높은 국무총리격이죠. 태정태신에 올라서 비정한파의 의지를 관철시키고 서양응성, 사이고 다카모리 등이 사직함으로써 정한 논쟁은 일단 주류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정한론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고도 의미 있는 부분들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정한 논쟁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살펴볼 한국의 문화개방 과정, 그다음에 일본의 한국 침투 이런 것들이 다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얘기했지만 제가 늘 강조했지만 소위 안에서의 그런 갈등을 밖으로 표출하고자 하는 것은 1992년에 있었던 소위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의 명분과도 아주 유사한 부분들이었죠. 그래서 한국 일본의 관계 자체가 평화로울 때는 굉장히 교역과 교류가 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일본은 한반도를 대륙 진출이라든가 자신들의 내부적 갈등을 해소하는, 불만을 해소하는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 활용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정한론을 둘러싼 갈등의 평가입니다. 사실 정한론은 명치정부 탄생 이래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반도, 특히 한국에 대한 명치정부 내의 인식은 근본적으로 일치했다고 할 수 있어요. 즉 한국은 일본이 서양에 대한 좌절감, 즉 문호개방을 했잖아요. 문호개방할 때 불평등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 불평등 조약을 맺은 그 좌절감을 발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인 동시에 일본이 서양으로부터 배운 것을 투영해 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주류가 정한론을 반대하는 것은 정한론 자체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시기적인 부적절성과 그것이 비주류에 의해서 주도되었다는 점에 기인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후에 명치정부가 1874년 국내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타이완이죠. 대만 정벌을 감행하고 1876년에 우리가 다음 주 살펴볼 한국에 개국을 요구했던 것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주류도 언젠가는 한반도 진출, 한국에 대한 정한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 타이밍의 문제라든가 또는 비주류가 그걸 통해서 다시 정권을 잡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 저지했을 뿐 기본적인 명치정부 내에서의 소위 정한의 문제는 일치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한론 이후에도 일본의 국내적 분쟁은 지속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1874년에 사가라는 지역이죠. 좌하의 난, 그 다음에 1876년에 신풍년의 난, 그리고 1877년에 그 유명한 서남전쟁, 세이난워라고 하죠. 서남전쟁 등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일본 정부군에 의해서 모두 진압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봉건적인 번병 조직, 즉 번의 병사를 중심으로 한 조직에 대한 근대 병제, 근대화된 서양식 병제의 승리이며, 다른 한편으로 토막군, 막부를 타도하고자 했던 그 토막 군대의 중심이었던 촌왕양이적 하급 무사들의 역사적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명치정부는 국내적 통합을 이루어서 본격적인 근대화와 개혁에 착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4주차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일본 문호 개방의 배경과 과정, 그리고 명치유신 이후에 진행된 정한론을 둘러싼 갈등과 그 의미 등에 대해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5주차에서 살펴볼 한국의 문호 개방 과정을 이해하는데 앞에서 3주차에서 본 중국의 문호 개방 과정과 함께 매우 중요한 배경으로서 이해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5주차에서는 한국의 문호 개방 과정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